안녕하세요. K타운 액션의 DJ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송이고요. 지난번처럼 저소득층 아파트, 연장자 아파트, 서민 아파트를 쉽게 찾는 방법을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방주택국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미국 어느 지역이든지 집코드만 집어넣으면 그 집코드 근처에 있는 저렴한 연장자 아파트, 또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가족 서민 아파트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금 요 부분을 왜 좀 강조하냐면은 일단은 사시는 지역 아니면 선호하는 지역에 연장자 아파트, 서민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아셔서 빨리 그 애플리케이션을 받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렌트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좀 더 저렴한 아파트를 찾으시면 가족 소득의 한 30%에서 한 40% 정도의 렌트비를 낼 수 있고, 또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은퇴를 하실 거잖아요. 62세 되시면 이제 은퇴를 하시면 62세 생일에 맞춰서 바로 신청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지도도 파악해서 어디 있는지도 알아보시고, 또 특히 LA시,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가 잘 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본인의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정보를 쉽게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하셨다가 빨리 신청서를 내셔서 입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그 연방주택국 허드 웹사이트인데요. 주소가 이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그 노인 아파트도 찾을 수도 있고, 또 노인 아파트 플러스 일반 서민 아파트, 다양한 아파트들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보면은 Find Affordable Housing Opportunity Near Me. 그러니까 이제 연장자 아파트, 서민 아파트 포함해서 모든 그런 저렴한 서민 아파트, 연장자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인데요.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은 지난번에는 LA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에나파크들 많이 사잖아요. 부에나파크 집코드 90621.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부에나파크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입이 여기까지 올라가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집코드가 나오죠. 90621 부에나파크.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오렌지 색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라색 색깔. 주로 오렌지 색깔 같은 경우는 연장자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여기를 딱 누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여기는 7551 오렌지 돌프 에베뉴에 있는 거고, 부에나파크 90621. 맨 위에 보시면은 low income, elderly and special need housing. 그러니까 연장자 분들, 그 다음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장자 신청서 각 아파트마다 나이에 대한 자격 조건들이 틀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62세 이상, 또 어떤 아파트들은 55세 또는 이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자세하게 좀 이 아파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Property Information,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그 관리 회사죠. 이 아파트를 소유하는 회사나 단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Management Contact,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연락처 여기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 원 베드룸이 100개가 있고 좀 큰 아파트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섹션 202 Supportive Housing for the Elderly Program. 이거는 연방 주택국의 섹션 202라 그래서 연장자 아파트를 지을 때 연방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 아파트인데, 섹션 202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커요. 그 대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저소득층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업자들이 이 섹션 202 연방 정부 지원을 받기가 참 경쟁이 심해서 까다롭죠. 지금 섹션 202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는데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이라고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차이를 이거 지도 보여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그 보라색 같은 경우는 연장자 아파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서민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로 로인컴 텍스 크레딧을 이제 받은 아파트인데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어딘지 로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 이 로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과 허드 202와 차이,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퍼블릭 하우징, 어떻게 보면 공립 아파트, 서민 아파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다른 부류는 어포러블 하우징, 저렴한 아파트라고도 하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또 다음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텍스 크레딧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아시면 되고요. 텍스 크레딧 보조를 받은 이제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서민 아파트. 여기는 이제 부에나파크 6570 에베뉴에 있는 데고, 여기 관리사무소 연락처가 있고, 좀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은 원베드룸, 투베드룸 아파트가 178개. 보통 이제 서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원베드룸보다는 투베드룸이 많은 경우가 있죠. 178 유닛이 아파트 방이 있는 거니까 꽤 큰 아파트고요. 밑에 보면 이 아파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로인컴 텍스 크레딧 지원을 받으면서 지어진 아파트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집 코드를 통해서 플루턴 한번 가볼까요? 92833. 또 플루턴 사시는 분들 좋아하시겠다. 플루턴. 여기 이제 보통 비치 블루버드 통해서 이쪽에 한인분들이 북쪽에들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비치 블루버드 길에 있는 아파트 한번 보고, 여기가 임페리얼 하이웨이랑 비치 블루버드 근방이네요. 보라색. 그러니까 텍스 크레딧을 받은 이제 아파트죠. 여기에 대한 정보를 보면은 원베드룸이 벌써 128개. 와, 그 다음에 투베드룸이 30개. 이것도 꽤 큰 아파트네요. 이것 렌트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빨리 연락을 하셔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신청, 아니면 대기자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는지 자꾸 물어보실 수밖에 없어요. LA도 한번 가볼까요? 9001 로스앤젤레스. 크렌셔하고 구가에 있는 둘의 아파트, 연장자 아파트죠. 여긴 연장자 아파트인데 로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연장자 아파트지만 그 연방 허드 섹션 202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신에 텍스 크레딧이라든가 다른 출처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900 크렌셔 블루버드고 LDK고, 이거를 이제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는 리틀 도쿄 서비스 센터인데, 지금 연락처가 이게 보니까 이게 오래된 거네요. 업데이트 안 됐네. 그래서 한번 여기 허드 이 지도를 통해서 연락처가 나와 있지만 아마 이게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소는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화를 했는데 번호가 바뀌었다든지 잘못된 거면은 일단은 그 주소로 가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관리사무소 담당자들한테 애플리케이션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매니지먼트인데 이 구가하고 크렌셔에 있는 둘의 아파트의 관리 사무실은 231 3가 다운타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건물 1층에 있어요. 900 크렌셔 블루버드. 그걸 가시면 되고, 여기는 주로 원베드룸이 많이 있죠. 여기는 LIHTC 말씀드린 텍스 크레딧을 받은 아파트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한인타운의 다운타운에 주로 연장자 아파트들이 섹션 202를 받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뭐 엔젤레스 플라자라든지 한가에 있는 아파트든지. 여기 한번 눌러보고, 여기가 엔젤레스 플라자죠. 올리브 그랜. 여기는 되게 커요. 여기는 이제 연장자 아파트고, 지금 여기는 원베드룸이 330개가 있죠. 연방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고, 그 30% AMI 카운티 평균 소득 30% 또는 미만의 소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 어르신분들 중에서 월페어, 보통 2인 가족이, 부부가 2인 가족이 월페어 SSI를 받을 때 한 달에 요즘에 1,500불. SSI도 좀 이렇게 소득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연방정부 지원이 약해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지금 SSI 혜택은 너무 작게 받고 계신데 보통 1,500불. 1년에 한 2만 불 좀 안 되시겠죠?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의 한 30%. 그러니까 연방주택,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연방 허드의 지원을 받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본인의 소득의 30%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포러블 하우징 텍스 크레딧을 받은 아파트보다는 렌트비가 훨씬 더 저렴하죠. 이렇게 해서 연방주택국의 웹사이트 지도를 통해서 사시는 지역의 연장자 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를 찾으시면 되고, 제가 또 다음번에는 LA 카운티 주택국에서 관할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는데, LA 카운티 웹사이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첫 번째 방송에 보여드렸던 LAC 주택국처럼 되게 정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걸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우리 많은 분들, 렌트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미래에 은퇴하셔서 연장자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허드 연방주택국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사시는 지역의 저렴한 아파트, 그 다음에 서민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웹사이트를 보시면서 그 아파트에 대한 소개를 보실 때 그 텍스 크레딧이란 말이 있었고, 또 허드 202, 섹션 8이란 말이 있었고, 또 지난번에 첫 번째 방송 때 그 우리 LA시 주택국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파트를 찾아볼 때도 어포러블 하우징이라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퍼블릭 하우징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 개념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차원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크게 얘기했을 때 보통 텍스 크레딧이라고 그러면은 어포러블 하우징, 좀 저렴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퍼블릭 하우징이라 그러면은 섹션 202, 연방 정부나 어떤 로컬 정부에서 기금을 많이 받은 아파트들을 보통 퍼블릭 하우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포러블 하우징, 저렴한 아파트와 퍼블릭 하우징, 그 서민 아파트에 대해서 좀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연장자 아파트를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연장자 아파트인데 한 아파트는 그 텍스 크레딧을 받아서 어포러블 하우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아파트는 똑같이 연장자 아파트지만 연방정부 섹션 202의 기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퍼블릭 하우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인 아파트로 예를 들지만 일반 가족분들이 사시는 아파트들도 여기와 동일하게 텍스 크레딧을 받은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퍼블릭 하우징, 정부 기금을 받은 아파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제가 좀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일반적인 차원에서 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그 LA에 있는 연장자 아파트를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지금 한인타운 크렌셔와 국악길에 있는 둘의 아파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또 하나는 다운타운에 있는 그 엔젤레스 플라자 밑에 있죠, 파란 글씨. 둘 다 연장자 아파트예요. 근데 이 아파트를 보통 그 설명할 때, 그리고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찾으실 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하나는 로우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 지금 정부로부터의 어떤 텍스 크레딧을 받은 아파트고,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서민 아파트 엔젤레스 플라자 같은 경우는 연방 주택국의 기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보통 퍼블릭 하우징, 서민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큰 차이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에 이제 입주를 희망할 때, 신청할 때 소득 자격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보면 국악길에 있는 프렌시와 국악에 있는 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득 조건이 일반적인 거예요. 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이 아파트에 들어가시려면 연장자분들의 소득이 AMI 30%, AMI 60%. 이 의미는 카운티 평균 소득의 30%에서 60%의 소득이 있으셔야지만 이 아파트에 입주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2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소득이 한 27,000불에서 54,000불 사이, 그러니까 한 달 소득이 한 2,200불에서 한 4,500불 내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파트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너무 작아도,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중간 정도에 있는 저소득층 연장자분들을 위해서 라는 아파트에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7,000불이라든가 월소득 2,200불, 4,500불에 한 30%에 40%의 렌트비를 내기 때문에 보통 그 원베드룸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 가족의 소득에 따라서 내는 거기 때문에 한 634불에서 한 1,200불 정도가 렌트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밑에 있는 퍼블릭 하우징, 서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소득 조건, 이 아파트를 신청할 때의 소득 조건이 AMI의 한 30% 미만, 뭐 AMI의 50% 미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 카운티 평균 소득의 30%라고 하면은 2인 가족으로 기준했을 때 연소득이 27,000불 미만, 그러니까 월 소득이 한 달에 한 2,200불 미만 되시는 분들 이 아파트에 들어가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월 소득이 한 3,000불 되시는 분들은 소득이 높다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서민 아파트 엔젤레스 플라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부가 2인 가족이죠. SSI를 받았을 때 보통 한 달에 SSI 소득이 한 1,500불 정도 되시거든요. 한 1,500불에 30%의 렌트비를 내시기 때문에 원베드룸 경우에는 렌트비가 한 450불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포러블 하우징, 그러니까 좀 저렴한 아파트, 그다음에 퍼블릭 하우징, 서민 아파트, 이 개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 저렴한 아파트를 찾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